네, 자, 11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금요일 수업이죠. 이번 11주차 수업은 금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1월 10일까지 그렇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어제 수업 있죠? 어제 6일 수업, 목요일 수업은 토요일까지 꼭 시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여유를 너무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다 아시죠? 그냥 하루 만에 끝내야 돼요.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그 하루에 딱 수업 듣고, 그러고 끝내야 되는 뭐 이런 식입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야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여유를 드리고자,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여유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또, 게다가 이제 주말 동안은 주말 좀 이렇게 약간 좀 여유있게 좀 보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여유를 부리시면,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넘어가요. 예, 넘어가가지고, 예, 출석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하여간 그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여간 그날 수업한 거는 그날 끝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여간 좀 잘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 규정 7항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7항 보시면은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수광이 아니라 수광. 예, 꽝은 그렇게 종류에 안 들어갔죠? 9가지 그 예외의 종류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광이 맞고요. 그 다음에 숫광도 틀려요. 그렇지만 수광에 해당하는 장기. 수광을 장기라고 그러고 암광을 까투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기는 그거는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수나사. 예, 이거 순나사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나오는데 수나사가 맞습니다. 숫에 그 예외 없어요. 그 예외 양념소 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놈, 예, 순놈만 맞고요. 그 다음에 수사돈만 맞습니다. 수소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황소도 이제 표준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은행나무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 3개, 12개의 예외만 제외하고는 다 수다. 원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그래서 히읗이 들어가는 거 암, 히읗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톨적이, 수퇴지, 수평아리 이런 식으로 히읗 들어가는 거 제가 9가지 써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해설 보시면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개미, 거미도 수개미, 수커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즉 89년도에는 거센 소리를 다만 1에 제시된 단어에 하나요 인정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수개미, 예, 수커미로 쓰지 않고 수개미, 수거미로 이렇게 얘네들은 예외에 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만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수수로 한다. 예, 그래서 양, 염소, 쥐, 순양, 순염소, 숫쥐 이것만 수수로 쓰기로 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통일하였다. 그래서 수거미, 수개미, 수알미새, 수나비, 수술로 통일한 것이고 그래서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수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수히읗으로 쓰는 것은 총 9개로서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나귀, 수톨적이, 수퇴지, 수평아리이고 수수로 쓰는 경우는 총 3개로서 순양, 순염소, 숫쥐이다. 돌적이의 톨적이는 경첩의 고유어이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순놈과 수놈인데 수가 맞는 거죠. 그래서 수놈이 맞고 앞에 게 맞습니다. 수소 앞에 게 맞습니다. 수소가 맞고 수개미, 수고양이 다 앞에 게 맞습니다. 다 헷갈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다 수로 쓰는 겁니다. 12가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다만 1번 보시면 자, 강아지, 개 종류 다 들어가죠. 수강아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돌적이, 경첩 얘네들은 사물로서 수히읗이 붙습니다. 수톨적이 뒤에 게 맞습니다. 다만 2번 보시면 양염소쥐는 수수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숫쥐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모음. 표준어 규정 8항 양성모음에서 음성모음으로 그렇게 바뀐 표준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깡충깡충 있죠? 깡충깡충이라 깡충깡충만 이게 원래 퐁당퐁당 풍덩풍덩 이러듯이 의성의태어는 당연히 이거를 지켜줘야 돼요. 양성모, 음성모, 모음조화를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 깡충깡충만 사람들이 다 깡충깡충이라고 부르니까 깡총깡충이 아니라 깡충깡충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오손도손이 맞나요? 오순도순이 맞나요? 예, 이거는 오손도손이 맞아요. 오순도순 틀립니다. 오손도손. 그래서 요렇게 요런 저기 의성의태에서는 깡충깡충만 이 경우만 그 저기 이렇게 모음조 어기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둥이 있죠? 둥이. 둥이 보시면 요거는 저게 원래 동의에서 왔겠습니다만 둥이를 그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쌍둥이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발가숭이, 발가송이가 있는데 이거는 발가숭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이것도 그 맞춤법 그거 따르면 저기 뭐죠? 그 모음조화에 따르자면 이거 발가송이만 이렇게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숭이를 둥이와 마찬가지로 숭이 둥이로 그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통이가 있는데 보통이를 맞게 하고요. 그다음에 봉죽, 봉족이 있는데 봉죽을 맞게 했습니다. 이거 짐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봉죽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뻗정다리가 있는데 뻗정다리를 맞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서라, 이제 금지시키는 말 있죠? 야, 아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사라가 아니라 아서라, 요거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뚜기가 있는데 오뚜기를 표준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하여간 모음조화를 어긴, 그런, 지금 다 모음조화를 어긴 얘들을 지금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추와 주초가 있는데, 이것도 주추를 이제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이제 한자로 따르지면 주초예요. 주초라는 게 한자가 맞는데, 이거 다 주추라고 사람들이 한자를 잊어버리고, 한자를 다 한자였다는 걸 잊어버리고, 다 주추라고 부르니까 주추라고 이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자, 아래 다만 보시면, 다만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의 그대를 표준으로 삼는다. 자, 그래서 부조돈 있죠? 부조가 한자예요. 한자인데 부조라는 한자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부주라고 하지 않고 부조돈이라고 잘못 쓰기도 합니다만 부조, 그거는 주초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어원을 잊어버리고 다 주추라고 쓰기 때문에 주추라고 한 것이고 부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자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한자대로 부조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원래 한자가 사돈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 어원이 작용한다고 해서 사돈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촌 같은 경우는 삼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삼촌 이렇게 어원이 작용한다고 해서 삼촌이라고 계속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 촌수 관계 아시죠? 여러분 저기 부모님과 여러분 관계는 몇 촌인가요? 그건 1촌이죠, 1촌. 그 다음에 형제가는 몇 촌인가요? 2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니까 총 몇 촌입니까? 아버지의 형제 1 더하기 2에서 3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식 있죠? 그분의 자식은 또 1촌 관계가 되네요. 그러니까 3촌에다가 1촌 더해가지고 4촌 관계가 되는 거죠. 4촌. 그래서 뭐 다 아실 텐데 하여간 참고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원의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삼춘이라고 하지 않고 삼촌이라고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깡충깡충과 깡충깡충.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의성의태어에 관련된 경우 깡충깡충 요것만 좀 이렇게 모음조 어기는 식으로 이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깡충깡충이 맞습니다. 뒤에 게 맞고. 그 다음에 오뚜기. 이거는 이제 오뚜기를 그렇게 표준으로 삼기로 했죠. 당연히 오뚜기 아니고 오뚜기 3번 요리 아니라고 그랬고, 오뚜기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오뚜기는 참 여러 번 나오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한글 맞춤법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뚜기로 쓰지 않고 그 오뚝을 독립해서 쓴다라는 그런 것에 따라서 오뚝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나 음을 뒤에 붙였을 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오뚝이라고 쓰기도 하고, 역시 이것도 원래 그 양성모음이었는데 음성모음으로 바뀐 그런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것에서 오뚝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총합 3번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뚝이는 참 하여간 그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서 참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보시면 부조돈이 있고 부주돈이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앞에 있는 부조돈, 요게 맞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자 그게 작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자 어원이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 음성모음으로 바꾸지 않고 양성모음인 예, 원래 부조 돌 조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조돈이라고 그 삼촌 예, 그다음에 사돈과 함께 그렇게 다 그 어원을 밝혀서 양성모음으로 적기로 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엔 이 역행동화 표준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9항이죠. 제9항, 이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그래서 이 역행동화 우리 지팡이가 지팽이로 발음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예, 그게 이게 독일어로 움라우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이걸 표준어로 삼습니다. 표준 발음으로 삼는데 한국에서는 지팡이를 지팽이라고 발음하는 것. 왜 지팡이가 지팽이로 발음이 되나요? 지팡이 요게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것에 역행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가 에로 바뀌어가지고 지팽이로 발음이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걸 움라우트 현상이라고 그래요. 독일어로 움라우트 현상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이 움라우트 현상은 독일어에서는 표준 발음이지만 한국에서는 표준 발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지팽이라고 발음하는 요 발음 틀린 겁니다. 호랑이를 호랭이라고 발음하는 것 틀려요. 예, 틀리는데 단지 이 역행동화 요게 이제 이가 거꾸로 앞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역행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역행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몇 가지 예외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예들을 다뤄놓은 것이 바로 표준어 규정 9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게 여기 아래 예를 보시면 내기가 있네요. 내기. 그래가지고 서울 내기, 시골 내기, 신출 내기, 푼 내기. 그래서 푼 내기는 푼나기라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나와요. 예,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유혹하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만 예, 나기가 아니라 내기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푼 내기 그렇게 하셔야 맞아요. 냄비와 남비가 있는데 냄비를 맡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역행동화를 인정한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당이 치다가 아니라 동댕이 치다. 이런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뭐 아래 보시면 뭐 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부랭이, 아까에 다뤘던 강냉이, 뭐 꼬챙이, 양재기, 뭐 이런 것들 몇 개 한해서만 그렇게 그 이역행동화 인정한 예들이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 나기는 그대로 쓰임직하나 신출 나기, 푼나기는 어색하므로 일출일로 내기로 나기를 인정하지 않고 내기로 그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남비는 종래 일본어 나베에서 온 말이라고 하여 원형을 은식해서 처리했던 것이나 이제 와서는 강남콩을 강남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냄비로 그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냄비는 일본에서 왔다고 하네요. 나베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원에서 멀어져가지고 그냥 이역행동화 들어간 남비가 아니라 냄비를 맡게 하였습니다. 자, 부침 1번 보시면 다음 단어는 이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아지랑이, 아지랭이.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오히려 부침 1번은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지랑이는 이역행동화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아지랑이를 맞게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니까 그냥 표준어 규정 1항에 지금 부침 1번에 넣어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예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지랑이 이거는 이역행동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지랑이만 맞습니다. 호랑이, 지팡이 생각하듯이 아지랑이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지랭이라고 그랬고 그 랭이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데 유혹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틀리고 아지랑이가 맞습니다. 자, 부침 2번 보시면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쟁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역행동화를 인정한 예가 되겠습니다. 미장이, 미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멘트 여기 평평하게 바르는 분들, 요 흙손에다가 이렇게 판에다 이렇게 시멘트 발라가지고 벽에다 바르는 그 기술자들, 그분들을 미장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유기장이, 유기쟁이가 있는데 유기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뭘 만드는 분들일까요? 요거는 그걸로 착각을 많이 해요. 마치 유약을 생각해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사람으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전혀 뜻밖의 놋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놋그릇. 그래가지고 유기가
방자유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방자유기가 이제 그 우리 그 수라나 이런 임금 이제 뭐 임금님 이렇게 식사하실 때 사극이나 이런 데 볼 때 아주 금그릇에다 담아 드시잖아요. 그게 녹그릇이에요. 예, 방자육입니다. 방자육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담아 먹으면 예, 거기에 살균 효과도 있고요. 농약을 빼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뜻밖의 아주 좋은 저기 효과를 거두는 예, 그런 이제 놋그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분들이, 이 녹그릇을 만드는 분들이 유기장이죠. 유기장인데, 유기로 유명한 지역이 어딥니까? 예, 그게 이제 안성이에요, 안성. 예, 그래가지고, 안성이라는 지역에, 그래서 거기, 시장에 갖다 파는 장래기 물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궁궐이나 아니면 사대부들이 주문 제작을 한 그런 맞춤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말이 바로 안성 맞춤이죠. 안성 맞춤. 그래서 여러분들 안성이 마치 안성 탕면이기 때문에 라면으로 유명한 곳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라면 이름에 왜 그게 붙었느냐 하면 그게 농심 공장이 안성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성은 탕으로 유명한 곳이 아니었는데 그냥 농심 공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안성 탕면이라고 이렇게 이름 그냥 지은 거고요. 예, 안성이 유명한 것은 놋그릇입니다. 놋그릇. 예, 그래가지고 그걸 주문 제작한 걸 안성 맞춤이라고 부르고 그게 너무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안성 맞춤도 유기하고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저도 안성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만 안성 사람이 결혼할 때는 혼수품으로 유기를 가져간다고 하네요. 녹그릇을. 예, 아직까지 그런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멋쟁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멋쟁이가 예, 맞죠. 멋은 이제 그게 아니죠. 기술이 아니니까. 소금쟁이 벌레니까 쟁이가 붙습니다. 담쟁이 동굴 식물 담쟁이가 붙고요. 골목쟁이 이거는 골목대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골목이 끝인 줄 알았더니 더 좁은 골목이 나올 때 있죠. 더 골목이 들어갈 때 그거로 골목쟁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골목쟁이 그 앞에 그게 맞고요. 발목쟁이 이거는 7부바지 8부바지 입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목이 나오게끔 예, 그렇게 입은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 그게 발목쟁이입니다. 요즘 이제 멋으로 7부바지 8부바지를 입습니다만 옛날에는 천이 부족해가지고 7부바지 8부바지를 많이 입었다고 해요. 자, 다음에 해설을 보시면 갓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갓장이, 갓을 멋들어지게 쓰는 사람은 멋쟁이의 경우에 준하여 갓쟁이로 분화된다. 그래서 갓장이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예, 갓을 만드는 사람 갓장이, 그 다음에 갓을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 갓쟁이, 양복쟁이도 설명해 드렸죠. 그것과 준해서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골목쟁이란 골목에서 더 깊숙이 들어간 좁은 곳을 가리킨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예외 보시면 나부랭이 있죠? 예, 나부랭이. 예, 나부랭이라고 썼습니다. 랭이. 나부라잉이. 예, 그런 식으로. 예, 그것도 예외에 들어가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집복대기, 죽대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익인데, 예, 집복대기, 죽대기, 이런 말, 예, 뒤에 표준어 규정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냉이, 꼬챙이, 양재기, 예, 이런 것에 바로 제기가 이 역행동화 예외들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문제까지 풀려고 그랬더니 이러면 시간이 너무 넘어가게 생겼군요. 그래서 확인 문제는 또 내일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월요일에 우리 12주차 수업 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은 이번 주 주말까지 일요일까지 꼭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12주차 때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